2월 5일 날 이 사람들의 범죄가 검찰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들이 영웅이 돼 버렸어요. 네. 뒷배에 V1, V 재료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영웅이 돼서 아예 마약 조직원들을 관리를 해요. 알림이라는 그 지금 쓰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네. 자기만 알겠다고 그 전자톡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부서과 직원들한테 네. 문서나 이런 걸 보내가지고 이 조직원들은 마약이나 이런 걸로 밀수 이런 걸로 의심이 되니 내가 관리하겠다. 네. 이러면서 직접 관리를 해요. 그러면 못 건드리는 거. 계속해서 더 과감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명은 벗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양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었고요. 대전하고 청주에 보관하는 공장이 있고 네. 부산 쪽에 보관하는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 도마로 엄청난 양을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이제 물 밀듯이 들여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업이다. 독점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게 24년 6월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독점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이 보증을 서줬다. 관세청과 국정원이 애초에 열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부산과 청주에 공장이 있을 거 물밀듯이 들여보냈다. 이제 2024년 6월 말 이제 관세청과 관련성 결국엔 이게 주어는 단 하나입니까? 마약입니까? 그렇죠. 네, 마약을 부산과 청주 공장을 통해서 물밀듯이 들여보냈고 또 관세청도 이거를 그냥 그 여과 없이 피터링 없이 그냥 보냈고 협조를 했고 이런 작업들이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비호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거기서 근무를 1년 동안 했잖아요. 네. 잘은 모르지만 관세청 직원들이 관복 입은 제복 입은 사진을 범죄자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모습 그대로 범죄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밀수라는 게 그 의미가 뭡니까? 조심조심 몰래 하는 네. 게 밀수잖아요. 네. 이렇게 대놓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시하는 거죠. 과시한다고. 네. 아. 과시하는 거죠. 이들의 행위가 니네들의 행위는 어찌 보면 이건 우리 선조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니네들이 몰래 하는 행위는 독립군처럼 독립운동하는 거다. 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내란을. 그렇죠. 이 종북 좌파 척결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자존심이 더군다나 이렇게 안보나 권력기관 그다음에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하죠. 네. 그런 사람들을 돈다발과 승진으로 묶어두기에는 쉽지 않죠. 네. 그런 의식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제복을 입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제복을 입고 마약 조직원들을 인솔해주고 빼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놓고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복을 입고서 마약 조직원들과 이렇게 일하는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선실세 논란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충식 그 이름도 나왔는데 말레이시아 310kg 그다음에 1차 55kg 이 메모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말레이시아 55kg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 보자마자 이게 뭔지 딱 아셨을 것 같거든요. 그 윤석열 김건희 이제 수법이죠. 수법. 제가 그 당시에 이 김충식 탁성년 캐린더에서 연세대학교 네. 탁성년 캐린더인데 거기 310kg, 1차 55kg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23년 11월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떤 범죄가 발각되고 그러면 위축되는 게 아니고 더 과감히 밀어붙여요. 특색이 있죠. 이 사람들이라 하시면은 비선실세 김충식을 포함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김충식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김건희 씨 동생
김진아 씨, 그 다음에 오빠 김진우 씨 이 네. 등등은 이 패밀리. 대리해서 패밀리고 직접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마약을 수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대리인들이 했을 건데 그 중심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백경련 이때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 메모 근거로 해서 이미 그때 의혹을 폭로하신 시점이니까 그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메모와 그래서 경련님을 추적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감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강하게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몸조심하라고. 네, 몸조심하라. 작업 들어올 거다. 작업 들어오면 국정원에서 보통 하거든요. 네네. 국정원이 저희가 이제 국정원이 주로 하는 게 이제 공작이죠. 네. 그 공작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국정원이 이 마약 유통을 차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눈을 감아버렸는데 그런 소문이 돌아서 제가 이제 공황 장애가 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전을 제 스스로 안 했고요.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뭐 골목길 등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그 시기가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현장과 맞서서 이게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문정 지검장 찾아가서 크게 항의도 하셨고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정말 빛의 혁명을 만들어내면서 뭐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경찰 개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게 해야 된다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맞서 싸우시면서 검찰 개혁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경찰에서도 문제 있으면 경찰 개혁 좀 이렇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 느끼시는 바가 어떤 건지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지금 통제와 감시와 외압 속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실시간도 보고 계시고 나중에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 국민들에게 어떠한 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그 메시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찰 개혁, 당연히 해야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마약 게이트를 최초에 나서가지고 국가안보실하고 관세청하고 경찰 지휘부하고 이렇게 나서서 외압을 행사를 했는데 제가 자라온 터전이지만 경찰 개혁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검찰은 제가 이문정 지검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또 뭐 방문 요청을 해서 항의하러 찾아간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 합수팀을 꾸렸던 그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합수팀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꾸려졌잖아요. 사건 기록이 경찰에 있는지 불송치를 해서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재수사 요구를 한 건지 송치를 해서 보완 수사를 하는 건지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건지 그 자체가 불분명해요. 지금 경찰에 사건이 있는데 그게 검찰로 넘어갔다면 그건 경찰 지휘부가 직권남용하고 위법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그 합수팀이 급하게 꾸려졌는데 절차 과정이 없는 것도 위법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심우정, 노만석, 그 검찰 지휘부요. 그 다음에 그 지휘 감독하는 신준호 차장검사 전부 마약 게이트 덮어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내주고 우리 경찰 인원을 내준 경찰 지휘부 이호영, 국가수사본부장 김병찬, 서울청장 박현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가지고 꾸렸으니 이 사건을 진행을 해서 실체를 밝히고 정의 실현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목적이 1차 목적이겠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되겠다. 격리해야 되겠다. 특검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한테 알리는 그런 절차가 있지만 이 검찰 합수팀의 수사는 이 피의사실 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숨기고 있잖아요. 진행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 합수팀은 해체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해체돼야 되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특검을 출범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어렵다면 상설특검이 지금 이미 네. 예, 의결돼서 통과돼 있으니 그거라도 출범시키면 됩니다. 네. 이게 검사 5명,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체제인데 착수하면서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 갈 수는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합수팀을 해체하고 다시 절차와 이런 것들에 맞게 다시 꾸리면 됩니다. 그거 일주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이문정 지검장의 수사 지휘권하고는 이제 별개다. 저하고 사실 이문정 지검장하고는 서로 친분이 좀 있고요. 네. 응원하는 사이인데 지금 아주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복잡하게. 두 분 다 이제 조직의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하신 용기 있는 의인이시죠. 네. 네네. 그런 점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대통령 내가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계엄과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돈입 현금이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추정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네. 수사관은 추정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황 증거들이 있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윤석열 탄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검찰개혁에 적극 앞장서겠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검찰개혁을 방해했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국민들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사권 가지고 사냥하듯 정치적 경쟁자들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이치모터스로 공격을 받으니 자본시장 교란하는 행위 엄단하겠다 그러면서 삼부토건 지금 얘기 나오는 거고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다. 니네들 계엄하지.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척동자도 그런 말은 안 속는다. 누가 어떤 군인이 따르겠냐. 실제로 계엄을 하잖아요. 이 마약 사업이 그렇습니다. 마약 사업. 네. 예.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꼭 승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미래 세대의 안전은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 세대에게 마약을 수입해서 판매할 목적이었던 거죠.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는 걸 진실로 믿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앞에서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적을 보면 전혀 정반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표리무동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겉바속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그 작은 메시지, 그 댓글 하나,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좋아요, 이렇게 하트 표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이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사정에 좀 처해 있어서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페이스북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팩트체크라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이 마약 게이트 관련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 내용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면 지치지 않고 한 발씩 두벅두벅 나아가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력과 범죄의 카르텔과 맞서 싸워오고 계시는 백혜룡 경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했다. 바로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충격적인 의혹 폭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어떤 점에서 동의를 하셨어요? 마약 사업 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들, 네. 조각조각 퍼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동의를 백혜령 경정의 의혹에 대한 네. 동의를 한다는 것이 그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네. 분명한 증거와 네. 또 입증될 만한 사실관계 확인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증거물 네. 그런 증거물 게 확보. 확보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는 의혹인데 네. 지금까지 정황을 볼 때 이제 최고 권력자나 권력의 핵심부가 이 마약 거래, 마약상을 마약 사업을 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밝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그동안 추적을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는 해왔는데 네. 그것이 정권 차원에서 제지되고 은폐되고 차단되고 여러 경로로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네. 그걸 무마시키고 수사의 확대를 방해하고 네.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네.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지난하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마약 게이트 집중적으로 그를 추적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의 마약 게이트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뭔가요? 네. 첫째는 두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첫째는 저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저는 작년 초부터 계속 김건희 씨의 그 약물 투약 혐의 의혹에 대한 그것을 폭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는 대통령 부부 혹은 네. 김건희 씨가 네. 실제로 프로포폴이라든지 그런 어떤 마약성 약물을 투약하는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네. 모든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네. 그리고 마약 거래, 마약상과 관련된 이 그런 의혹들 네. 이것이 전체 모아져서 마약 게이트다. 그러기는 마약 게이트는 딱 하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나 혹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 김건희 씨가 네. 사인 시절에 네. 사인 시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없지만 그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네. 뭔가 약물을 투약을 했다거나 또 박동방 성형외과 의혹도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출마 전에도 약물을 투약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제보들도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도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공동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선 출마 전에도 약물을 투여했다. 예, 그런 부분들 의혹들 네. 그리고 이제 영부인이 된 이후에 네. 투약한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기자들이 저하고 공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이제 사실로 확신하고 네. 그것을 내가 계속 포토라인 발언이나 이런 강연할 때나 이런 데서 폭로를 해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어떤 점에서 뭐 근거물을 뭐 확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확신을 저의 하시게 됐어요? 경우에도 저나 기자들이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딱 막히는 거 네. 정권 차원에서 딱 막아서 차단하고 더 이상 더 이상 들어갈 수 진도가 안 나가는 것 네. 예,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조만간 다시금 총 정리해 가지고 이제 한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 한번 공유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네.
예, 결국에는 수사 진도가 안 나갔다는 건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백경정도 같은 말을 했어요. 당시에 2,200억 원 상당 246만 명이 투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압수하고 수사 진행했는데 수사 칼끝이 정권 핵심부로 가는 찰나에 모든 것이 멈춰섰다.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정권 핵심부로 가니까 이 모든 수사를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마약 게이트 추적했던 것도 다 멈추게 정권 차원에서 막은 건가요? 이제 그런 거죠. 예, 어떻게든지 고소 고발을 명예훼손이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이틀막을 저의 경우는 했고 예, 허위사실 유포로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 날에는 그 건으로 2건이나 검찰에 송치가 되기도 했고 이재명 예.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송치가 됐나요? 서울경찰청이 다 윤석열 라인으로 알박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고위직들이 윤석열 라인으로 네.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대행 시절에 이렇게 알박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그 계엄 당일날 아침 10시 반에 압수수색한 명목 중에 그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고 지난 대선, 이번 대선 때까지 계속 간헐적으로 저를 집요하게 이제 서울경찰청에 출두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조사를 했고 6월 6일 날 그걸 검찰로 송치를 한 겁니다. 네. 김건희 씨의 약물 투약 혐의를.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로 백혜련 경정은 네.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네. 서장과 함께 김찬수 서장과 함께 그 엄청난 그 수사에 그 결실을 맺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그런 역전이 벌어졌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네. 그 영등포 경찰서장을 대통령실로 빼간 거죠. 네. 빼갔는데도 그냥 빼간 게 아니라 비서실 행정관으로 빼가서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김건희 그 품 안에 이게 안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예, 통제를 경무관으로 하려고. 승진을 시켜서 지금도 서울 저기 경찰청에 고위직으로 경무관과 관련된 그 직책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또 백혜련 경정은 또 자천을 시켜가지고 그냥 자천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뒤를 털고 뭔가 이제 털면 나올 게 구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려고 했다가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강서구의 화곡지구대로 좌천을 시켰는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정권의 핵심부로 향하던 찰나에 칼끝이 멈춰지게 된 하나하나의 그런 퍼즐들이죠. 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건 뭐 오늘 이거 짧은 시간에는 다 피력하기가 힘들어요. 네. 저도 제 나름대로 또 취재한 부분도 있고 네. 제보받은 바도 있고.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태원 참사를 보신 국민들이 너무 놀랐던 게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네. 바로 마약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시신을 찾고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는 그 과정이 아니라 먼저 전국에 있는 병원으로 그 전체적으로 시신을 유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약 조사부터 했어요. 얘네 마약 조사 그러니까 부검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마약 투여 여부 네, 했냐. 이 모든 게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본인들이 마약을 하니까 이태원의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욕 행위를 하면서 마약 조사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왜 네, 두 갑자기 가지 뜬금없이 양면적으로 마약이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네. 뭐 마약과의 전쟁을 전쟁. 선포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의욕적으로 했을 거다라고 네. 하는 것과 네. 두 번째는 너무 그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한 시신과 고인들에 대한 예의가 벗어난 수준으로 네. 그 시신을 모욕하는 그렇죠. 마약 검사를 시신을 그렇죠. 향해 하고 네. 또 가족들에게도 유가족들에게도 마약 그 시신을 공개하는 부분도 그 마약 검사 때문에 지체가 된 것도 많고 네. 언론 기자들도 다 차단을 하고 네.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는 본인이 마약을 하거나 관련이 돼 있으니까 먼 눈에 뭐가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예. 그 충격적인 대목이 인천공항 세관에 대한 언급입니다. 온몸에 마약을 칭칭 감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과시켰다는 건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거든요. 이게 네, 예. 누군가의 대통령실과 국정원과 관련 기관들 뭐 세관과 관련 기관들 협조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백혜령 경정께서는 이 마약 게이트의 주범이 네. 심우정 네. 전 인천 지검장, 지검장.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했죠. 예,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결국에는 그 인천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영전을 한 게 바로 이 인천공항 세관, 바로 마약 게이트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는 걸까요? 네, 백혜령 경정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것이 이제 영전하게 된 하나의 큰 계기가 계기가 됐다. 됐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백혜령 경정이 네. 왜냐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네.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네. 그리고 서울지검장이었던 송경호, 그리고 인천지검장 심우정 이런 당시 마약 관련 컨트롤 타워인 대검 마약 조직부 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마약 게이트를 축소하고 은폐한 주범들이다. 네. 이렇게 백혜령 경정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주장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네. 비근한 예로 백경정이 이것을 근거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네. 의혹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아. 2023년 1월 23일부터 네. 2월 27일까지 네. 약 1개월 동안 네. 21명의 조직원들이 네. 12차례나 인천공항과 부산공항을 침투했던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인천공항 6번, 부산공항 6번 이렇게 해서 12번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네. 휴전선 38선만 뚫린 게 국경이 뚫린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수도 관문이 네. 뚫린 것이고 국경이 네. 뚫린 겁니다. 네. 그리고 부산 제2의 수도가 관문이 뚫린 것도 그것도 국경이 뚫린 거고 네. 대한민국의 제1의 수도와 제2의 수도 국경이 뚫린 이 사건 네. 이것은 엄청난 거고 네. 백혜령 경정이 본인의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네. 그 12차례나 인천공항과 그 부산공항에 뚫린 예, 그 김해공항. 예, 김해공항에 그 뚫린 그 거를 이제 표로 작성을 차트를 했죠. 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참- 팩트 체크를 했죠. 예.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6번째 침투하는 날. 이 사람들이 6번째 침투하는 날이 네. 24년 2월 5일 날이었어요. 아, 6번째 이날 침투. 인천공항으로 4명의 조직원들이 그 유명한 몸에 신체 예, 부착을 둥둥 감았죠. 실로폰, 네. 필로폰을 네, 둘둘 신체 말고 부착했죠. 예. 뭐 종아리에 뭐 허벅지에 피가 그렇죠. 뚝뚝 떨어질 정도로 피가 안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입국하다가 한 명만 검거가 되고 3명은 도주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세관 직원들이 이 사람들을 빼내준 사실이 확인되니까 네. 인천지검 강력부장 김연실 부장하고 네. 주임검사 최세윤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심우정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3명의 조직원들을 검거하지 않고 네.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23년 2월 27일 12번째 침투하는 날이죠. 그날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거느리고 있는 강력부장 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준호에게 지시를 해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네. 그리고 2월 27일 날 당일날 네. 사건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11차례 침입한 사건은 덮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이게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경정께서 심우정이 마약사범을 검거하지 않고 계속 들여보내니까 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와 이게 관련이 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 부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일단 막으려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막으려고 백경정이 이때부터 이제 김해공항까지 네. 내려가서 네.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네. 검거한 당일 2월 27일 날 사건만 처리해서 기소하고 네. 나머지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계는 이원석과 송경호거든요. 네. 이 양측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백혜련 공정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와 대통령 부부와 네. 한동훈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어느 네, 날부터 네, 네. 서로 싸우고 이런 관계가 이 마약 게이트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백경정이 분석한 그런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엔 백혜련 경정과 이제 목사님 말씀 정리해 보면 이제 네. 우선 핵심은 심우정 전 인천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심우정이 핵심 마약게이트 주범이다라고 하셨고, 네. 일단 마약게이트 사건이 이제 백경정 23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조직 사건을 취급을 했고, 특히 심우정,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등이 이제 취급했던 사건들. 근데 이거 말레이시아 조직 시체를 확인하고 백경정이 뛰어들어서 과거에 검찰 지휘부에서 개입했던 거를 네. 본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건을 취급하게 되고, 그래서 백경정 수사팀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게 검찰이 취급하고 과거에 덮어버렸던 거가 밝혀지자 이거를 입막음시켰다. 결국에는 덮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특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 그러니까 백혜련 수사팀과 이제 호흡을 맞춰 도와줬던 것을 특수부, 남부지검 특수부 자체를 해체시켜 버리고 결국에는 이거를 마약 사무까지 뺏어서 은폐, 축소시키려는 지경까지 왔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백경정께서 취급한 이 마약 게이트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우리가 네. 누락하지 않아야 될 거는 뭐냐면 백경정은 23년 9월경 말레이시아 조직 사건을 취급했어요. 그리고 심우정,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등이 취급한 사건은 그보다 6, 7개월 이전인 24년 2월경에 이미 검찰 지휘부에서 말레이시아 이 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네. 사건을 2번이나 수사하고 취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계속 침투하고 나중에는 나무도마로 위장한 화물로 보내는 마약 밀반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던 중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 백계령 경정 수사팀에게 검거가 됐고 네. 검찰이 취급했던 사건이 그제서야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백경정이 아니었으면 네. 이미 6, 7개월 전에 검찰 수뇌부와 검찰 마약 담당 팀들이 이것을 6, 7개월 전에 다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덮어버린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를 우리가 한동안 너무 안 했어. 그러네 좀. 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김건희가 얼마나 권력을 사유화했는지 오늘 낱낱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구의 윤건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김건희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여한이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레전드입니다 이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구나 하는 정말 잔인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2023년 8월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최상병 순직 사건으로 우리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잼버리 파행으로 한덕수가 변기 닦고 있을 때 예. 민심이 흉흉할 때입니다. 그때 잼버리 참여한 분들 막 고열로 난리도 아니었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정말 대한민국 국격이 막 땅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남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김성훈 경호처장 오랜만에 또 다루네. 아, 로맨티스트? 김성훈 경호처장이 요새 경찰에 가가지고 다 솔직하게 진술을 하고 있나 봐요. 오. 관련 내용이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진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이 당시에 여사께서 캠프파이어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무전으로 전파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바닷가를 서둘러 평탄화하고 장작도 가져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야. 저거 할 때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이 아, 어땠어요? 현타오죠. 나는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있었고 대선 캠프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 사람들이 이제 캠프파이어 막 해가지고 휴가지에서 했던 일도 진술을 했더라고요. 자, 그 캠프파이어에서요. 그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앞으로 서로의 다짐도 저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랍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21g 대표입니다. 21g 대표예요? 거기까지 갔어. 아, 이거 민간인인데? 예. 21 제가 국회에서도 공개를 했던 사항인데 21g 대표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자기 저도 휴양지에 휴가 같이 갔었다. 캠프파이어 같이 예, 갔다고. 예. 자기 부인은 가지 않았고 자기 이외에 서너 명의 민간인이 있었다. 같이 했고 말씀처럼 방금 발제하신 것처럼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핵심 코어 그룹들이 모여서 의지를 밝힌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여기 아까 뭐 캠프파이어 정도가 아니라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네. 경호처 직원들이 진해 인근에 있는 폭죽이라는 폭죽은 다 끌어모았대요. 캠프파이어하고 폭죽을 발사를 위해서. 그래서 진해 인근에 폭죽이 동이 날 정도로 다 모아가지고 그날 다 쏘았어요. 와. 진짜 정말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포함 어느 누구도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유람선- 관련 내용도 이제 진술이 있는데 네. 해군 군함에서 선상 파티를 즐겼다는 건 뭐 세상에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뤘었죠.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는 처음 알았는데 대통령이 이 짓을 해도 욕먹을 짓이야. 근데 대통령은 그때 또 없었나 봐. 군함에 군함에 김건희만 있었대. 그때 선상 파티를 즐겼는데 그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윤석열은 수석들과 다른 곳에서 만찬 중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술 먹고 있었다는 거고. 예, 귀빈정엔 김건희만 있었다. 자신도 김건희 초대로 참석을 했었다. 방금 우리 윤건영 의원님 말씀해주신 다른 경호처 간부가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다. 귀빈정이 이게 식당 이름이 아니고 배 이름이 배 이름이 아니고 배를 이렇게 예. 쓰지 않은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타고 가는. 해군 군함입니다. 네. 네. 와, 진짜 열받아, 진짜. 이거 용서가 안 돼. 캠프파이어 때는 윤석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없었지. 들었고요. 캠프파이어도 시계열별로 쭉 정리를 해주면 이런 네네. 겁니다. 우선 김건희가 배를 타고 싶어서 배를 탔고요. 네. 그러니까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작살 파티를 한 거예요. 네. 아, 군함에서 네, 작살 군함. 파티예요. 작살 파티까지만 그러면 네. 제가 요거 짧게 정리하고 그러면 디테일한 이야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금바리회 공수해가지고 먹었다는 얘기 우리가 이제 전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내용도 진술을 했더라고요. 자, 김용현 당시 이제 경호처장의 지시로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를 공수했는데 예. 경호처 직원이 김해공항에서 회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됐나 봐요. 작사를 이용을 하려면 뭐 어촌계장에 그거는 요 다른 얘기예요. 네. 네, 요거는 직접 잡으려면 작살 쇼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금바리는 그냥 갖고 와서 그렇게 가끔 먹은 먹었고 거고. 작살 쇼가 또 있었는데 이 기억이 또 가물가물한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작살 쇼 의혹 제기를 했던 박지원 의원님의 그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로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지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와,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의혹 제기 아니야? 이렇게 예. 생각될 정도잖아.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살 쇼와 관련해서 작살을 이용을 하려면 어촌계장에 허가가 있어야 된대요.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걸 네. 알았나 봐. 자, 그래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횟집에서 활어를 구해 와가지고 수조에 넣고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데 UDT 출신 경호처 직원이 포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을 저 했습니다. 경호처 지금 얼마나 현타와. 이거. 아,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네. 이제 좀 디테일한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계열로 쭉 엮어서 하루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작살까지도.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배를 타고 싶다라고 하니까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띄웠죠. 좋았어. 거기서 작살 파티도 한 거예요. 다금바리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수조에 넣어서. 자, 근데 또 야, 우리 좀 폭죽을 봐야 돼. 그러니까 경호처 모든 요원들이 다 동원돼서 진해에 있는 폭죽들 다 쏘아가지고 선상에서 폭죽 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구경하고 나서 야, 지금 우리 캠프파이어 해야 돼라고 해서 경호처 간부들 동원해서 바닷가 평탄화 작업을 쭉 한 다음에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해요. 캠프파이어가 끝난 다음에 야, 우리 노래나 한 자리 할까? 그래서 경호처 간부들을 동원해서 그 저도 휴양시설에는 노래방 기계가 없거든요. 네. 시내 나가서 가지고 와. 와. 그래서 경호처 간부들이 노래방 기계를 수배해서 또 가져와요. 그러니까 밤에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쭉 이어지는. 그럼 이 노래도 뭐 불렀을 거 아니야. 여사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거 정말 돌아버리거든.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호처 간부가 노래방 기사는 아니잖아요. 아. 진해 시내에 나가서 네. 노래방 기계를 수배해 오면서 자기가 설치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적이죠. 정말 현타가 오겠습니까? 평탄화 작업까지는 그렇다 쳐. 노래방 기계 설치하던 그 간부가 얼마나 이게 진짜. 폭죽사와 노래방 기계사와 작살쇼회 이게 V0였던 김건희를 위한 쇼였던 거예요. 하룻밤의 쇼. 노래는 그 캠프파이어 그 자리에서 한 거야? 아니면 또 어디 들어가서 한 거야?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야. 김건희 본인의 자백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하여튼 멋지게 살았어요. 잘 잡은 인생 시간이지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21g 대표는 지 와이프를 띄워놓고 오고 김건희는 지 남편을 띄워놓고 가고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세요. 2023년 8월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체육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당시에 잼버리대 최상병 순위 사건도 있었지만 대선이 끝나고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핵심 코어들 사실상 분신과도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 우리 의지를 한번 모아보자. 제대로 힘다지게 해보자라고 김건희가 집합을 걸었던 모임인 겁니다. 근데 진짜 역겨운 게 이런 김건희가 재판 받으러 나올 때 이러고 나오잖아. 그리고. 마스크 쓰고 네. 역겹지 진짜. 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뭐냐? 내란 없었으면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을 시기야. 당연하지. 지금도 매 휴가 때마다 아직 여러분 임기 안 끝났습니다. 놔뒀으면. 와. 저는 이 UDT 출신 경호처 직원이 가장 큰 현타가 왔을 것 같은데요. 활어를 잡으니까 UDT 출신 이랬을 거고 뭐 한우 먹었으면 그러면 야 707 없냐 뭐 이랬을 거. 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했던 경호관들은 맞아요. 저한테 제보를 했을 때 진짜. 야, 의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저런. 라고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리고 저는 보도를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건 김성훈이 이제서야 김성훈이 김성훈 이제서야 뭐 그런 일들을 인정하잖아요. 예. 제가 국회에서 그토록 해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인정 안 않았거든요.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자기가 발뺌하려고 자기는 김용현 지시에 따라서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김성훈은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실제로 VIP 휴가지에 따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계통이 아니지. 예, 네. VIP 휴가지에 따라가는 사람은 경호본부장 또는 가족부장, 수행부장 등이 가는데요. 아. 이 시기에 김성훈이 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던 이유는 권력에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아부하고 아. 겨냥했던 거예요.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예, 어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 눈에 들은 거예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휴가지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아, 김성훈은 뭐 현타 올 일이 없네요. 전혀 없죠. 오히려 그리고 들떠 있었겠네. 그 다음에 8월 중순경에 윤석열 부친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부친상에서 김성훈이 빛을 발하죠. 전국에 몇 자리를 알아보러 다녀요. 김성훈이 네,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눈에 확실히 들어요. 도장을 찍죠. 아.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다음에 24년 봄에 차장으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실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기억해 보세요. 탄핵 그 내란 시기에 박종준 처장이 그만둡니다. 경호처장. 맞습니다. 갑자기 박종준 그만둬요. 처장. 이 양반이 그나마 경호처 내에서는 온건 합리파였어요. 아. 이 사람을 똘똘 말아서 내보는 게 김성훈이에요. 아. 대단히 권력욕이 강한 자이고 저도 휴가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용인이 시켜서 나는 몰라 네. 시켜서 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아. 자기 재판이 다가오거든요 이제. 아, 책임 회피하려고 얘기하는 지가 거야.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변명이고 새빨갛게. 와, 저는 그런 내용은 몰랐고 그냥 괘씸해가지고 김용현이 지시했다는 내용은 그냥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 준비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키워준 사람 배신한다고 무조건 뒤에 가서 물어뜯는. 아, 예, 한번 얘기했었죠. 윤석열 한동훈 장동혁, 어. 홍준표 배현진만 얘기했잖아. 아, 맞습니다. 김성훈이도 똑같잖아. 김성훈. 지를 거기까지 키워준 사람을 이제 지금 와가지고 맞아. 너네들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다 너네가 뒤집었어. 난 살아야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당시에 윤석열을 호위무사가 됐던 경호처 간부들, 가족부장 김땡, 네. 그다음에 김신.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땡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때부터 한 팀이 됐던.